네, 그래서 지금부터 아시아의 가마솥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벌써 좀 뜨거워지시죠? 네, 말씀드린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동북아 해양안보 정세는 역시 중국이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굉장히 일관되고 집요하게 지금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치밀합니다. 일본은 역시 그 적극적 전술항이 해양 전략을 보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가장 큰 우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가장 믿고 있는 가장 실력 있고 가장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 도움을 해서 국제 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차원의 해양 정책을 규정한 신해양 도트린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비해서는 그 움직임이 사실은 좀 미미한 편이죠. 그 다음에 동남아 연안국은 중국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들 비상입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 간의 상호 간의 경쟁도 있지만 전면에서는 다정한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보고내용에서는 그 러시아와 동남아 연안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오늘은 시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현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 해양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미중 간의 체제리건 생존적 경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라는 어떤 이념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많은 이해 충돌 요소가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중국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역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폭발적인 전력 증강 내용이죠.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척수면에서는 미해군을 이미 훨씬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중국 해군의 약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죠. 그래서 대양작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보급 지원, 원해 감시 그 분야까지 일관되게 지금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적으로도 상당히 우위에 올라와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해군과 비교해도 개별 함정의 우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후한 평가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해군 전력 확장의 특징은 6가지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통제 전력을 좀 증강하고 있고요. 중국 수상함 전력에 대해서 해양 통제 전력이라고 말한 그런 국내 논문이나 발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들의 그 의도가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양 통제 전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전 강습 전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 전력에 대해서 원전 강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흐름과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볼 때는 이것은 원전 강습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접근 전략을 위한 거부 무기 체계를 좀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 무기 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정보 전략을 증강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통제 전력은 역시 이제 항공모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랴오닝 함을 처음에 들어와서 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앞으로 비행기를 날리기까지 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비행기를 지금 날리고 있죠. 저는 왜 판단을 그렇게 했냐면 이 랴오닝 함을 처음에 그 프로토타입 만들 때 150kg 쌤을 장착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빠르게 그 댐을 제거를 하고 비행기를 띄우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잘 띄우고 있고요. 지금 3번함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함 잘 아시다시피 전자식 캐터폴트 장착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번함부터는 10만 톤의 원자력 추진으로 지금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최대 5척까지는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함이죠. 구축함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금 전력을 증강하고 있죠. 그래서 13,000톤 슈퍼 구축함 타입 055 요거는 엑스레드와 S레드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잠수함이고 최근에 여기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전력 투사를 성공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이 중국의 그러니까 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된 함정을 운영한 지가 저희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기술들도 축적돼 있고 운영 능력도 많이 올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지금 단급 타입 09인데요. 이게 이제 18,000톤급인데 여기에 그 16발의 SLBM이 이제 탑재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잠수함이 소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정보 분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핵 전략 선언 체제 구축을 위해서 SSBM을 전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그 핵 전략 선언 체계 중에 일단 육상에서 발사하는 그 핵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범버죠. 방어에서 투하하는 전력,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투하하는 투사할 수 있는 그 SLBM이 있는데 SLBM이 지금 많이 뒤쳐져 있다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전력은 중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10만 해병대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30만 강군을 하는 중에서도 해병대는 더욱더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중국 해병대가 지금 거의 모든 부대가 남방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방이 굉장히 따뜻하죠. 근데 그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훈련을 작전을 하기 위해서 몽골로 훈련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신장 위구르 북쪽에다가 부대를 전개를 시켜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딩지에 의하면 중국 해병대는 미국 원정병습단의 교류와 무기 체계를 그대로 지금 현재 따라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략적 거부무기 체계를 지금 지속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극초음속 대함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마쳤고 지금 배치를 마쳤습니다. 무려 이제 사거리가 3,100마일이 달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3개의 레이어를 운영을 하면서 도련선 방어보다도 개념을 구체화한 해안 방어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무기 체계를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중고도 고고도급 UAV의 선도적 국가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많은 국가에 이 UAV를 지금 판매를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군수 지원과 기술 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력들이 실전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 미영일 연합함대가 동중국해에서 이제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중국이 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정찰 활동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무인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위한 표적 제공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즉 다시 얘기해서 중국이 개발한 모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전력 중에 이 UAV도 하나의 전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기지 건설인데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해외 기지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7년에 지부티의 중국군 기지가 이제 개소가 됐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주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대방어는 이제 그 해병대가 이제 장갑차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부대방어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지부티 기지로부터 동쪽으로 16km 가면은 호화사령부가 있는 그 캠프 레머니어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캠프 레머니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불과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정말 중국이 근사하게 기지를 지었죠. 이거 짓고 나서 캠프 레머니어도 약 500억 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그 기지를 이제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네. 캠프 레머니어에서 이제 그 굉장히 신경 쓰인 그 중국군 기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외국의 분석가들은 그럽니다. 인도양의 만리장성에 그 정도로 기지를 너무 과하게 지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세계를 향해서 본인들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해 감시 전력을 증강을 하고 있고 해상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현재 그 약 530기 정도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70기 정도가 정찰 위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성의 운영 숫자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뀝니다만, 어쨌든 2018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범위한 시지트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신호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청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들은 중국이 군사 분야라든지 민간 분야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세밀한 원해 감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이지스 어쇼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름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중국판 이지스 어쇼가 설치가 돼서 한국 쪽도 감시를 하고 있죠. 중국의 그 한국에 대한 군사 동향은 우리 해군 분들은 아마 지금 바다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죠. 상당히 그 압박이 더 세죠. 특히나 그 서해에서의 그 124도는 정말 그 우리가 반드시 타개해야 될 그런 난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이 그 한국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시리트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해군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해군은 그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 비전을 해상 자유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의 슬랍 보호 범위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군의 팽창과 해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좀 확충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 일본의 그 4개 호위 대군을 항모를 편성을 해서 파란 8기 체제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판 A2AD를 구축을 했고, 그 사우스 웨스턴 워를 구축을 했죠. 그 다음에 상륙 신속 전개 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륙 신속 전개 여단은 육상 자유대 소속입니다. 아울러서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동사령부를 2024년까지 창설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판 A2AD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일본이고 여기 대만이고 이 사이에 이제 류큐 열도가 있죠. 이 류큐 열도를 지금 무장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나하나씩 성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무장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레이더, 대공 레이더를 설치를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류큐 열도가 중첩된 화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국의 전력들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남쪽에 벽을 설치한 것과 같은 그러한 전략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류큐 열도에 있는 이 섬들이 중국에 의해서 강점당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아까 그 PC 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류큐 열도 여기 미야코 스트레이트죠. 저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대만부터 필리핀 이렇게 이어지는 선에 그 소소스가 설치돼서 수중 감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모 보유 국가로 일본은 이미 편입이 됐다 판단하는 거죠. 이즈모쿠를 지금 현재 그 개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F-35B가 그 개조된 일본의 그 휴가급에 지금 착륙하는 모습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신전략들을 발표하면서 군사해양작전에 요 정도급의 항공모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LPH라든지 이런 곳에 F-35B를 탑재하면서 군사해양작전의 어떤 도구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거기에 좀 상당히 부응하면서 연합작전에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은 이 이승목국 본인들은 구축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이걸 항모로 쓰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보면은 크기에 있어서 이미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즈모급의 이 소나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게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건데요. 아주 오랫동안 만들었죠. 근데 저 모델 넘버가 QQQ23인데 서방에 있는 이 무기체계 전문가들이 이 QQQ23의 그 엘리먼트 무게만 한 300톤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나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대장전에 대한 그들의 열정, 그 다음에 집요함 이런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군사 동향은 첫 번째는 이 미야코 해협에서 한국 전력에 대해서 과도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할 때 한 번도 이 일본 해군의 쇄도잉을 안 당한 적이 없어요. 누가 따라옵니까? P3가 따라오죠. 해상에서 이 쇄도잉은 반 전투 상황입니다. 사실 그것을 지금 일본이, 물론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가. 그래서 P3가 여기 24시간 떠 있으면서 감시를 하고 있고 쇄도잉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과도하고요. 우리 잠수함이 이 미야코 해협을 한 번도 부상해서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항로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체제의 운명을 건 실존적인 경쟁에 이미 돌입을 했죠. 그래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발표된 미국과 국방 전략서에는 미국의 가장 결정적인 전략적 경쟁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국은 나의 주적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들의 반미국 규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 컨트롤 헌법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지금 미국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냉전 후에 세계 바닥 통치의 경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C 컨트롤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실은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제해양법, 우리가 웅크로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웅크로스를 비준하지 않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즉 다시 얘기해서 세계 바다의 지배함에 있어서 법의 보호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이 부상하는 바람에 미국이 다시 이것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말 그 프로시딩즈라든지 미국의 많은 매체를 보게 되면
이 C 컨트롤에 대해서 정말 많은 투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2차 대전 때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일본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함대는 그냥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자유로운 그 함대를 가지고 동남아를 침공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진주만의 침공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했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 제재만으로는 적의 굴복이 불가하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해양 통제만큼은 절대 다시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해주세요. 네. 네, 한국해군의 대응만. 네, 일단 그 해상교통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야코 해역 정말 중요하죠. 중국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 증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대외 어떤 국가적인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할 때 반드시 워게임을 좀 통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좀 합니다. 해군대학에서 맨날 그 NLL에서의 워게임 말고 다양한 워게임을 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을 고려한 전력 건설인데, 특히 그 센서 분야에 대해서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해군 정말 자랑스러운 함정들이 많은데요. 사실 센서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병대 굉장히 자랑스럽고 강력한 군대죠. 근데 그 전투력을 우리 해군이 다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해군의 그 해병대와 전력 편성이 10대 7이거든요. 이런 균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해병대가 우리만큼 많은 인도네시아도요, 10대 3.6, 미국 10대 5, 10대 7은요, 해병대 전력을 우리 해군이 다 못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전력도, 그 다음에 병력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한국 해양부의 숙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뛸래야 뛸 수가 없고요. 우리가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최적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